김선규 에너지머니 최근에 또 원자재 시장 정리할 텐데요. 잠깐 환율부터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달러원 환율이 1,370원을 넘어서면서 부담을 상당히 줍니다. 8원가량 올라서 1,37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원, 71원 시장에 계속 부담되는 요인입니다. 환율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과는 원자재 시장 이야기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유가가 계속 좀 널뛰기를 하고 80달러 후반, 90달러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오늘 또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가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좀 그 유가 관련해서는 좀 복잡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첫째, 우선 WTI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85달러에서 95달러대 이 박스권을 계속 좀 가고 있죠. 이 네. 플랫폼으로 지금 쭉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요 자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서 그 과연 내려갈 것이냐 아니냐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사실. 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오펙 정례회의에서 정확히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러시아가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러시아가 지금 현재 원유에 관해 가지고 제재를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고 또 앞으로 더 자꾸 받아오고 지금 특히 이제 뭐 프라이스 캡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더 나오니까 증산을 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증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굉장히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봤을 때 오펙이 하루에 한 10만 배럴 이상 이제 즉 각 회원국별로 10만 배럴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중동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실제 일산으로는 240만 배럴 정도를 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격 변동이 별로 크지가 않았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그 현재 상태에서 중동 산유국들 즉 오펙만으로 봤을 때는 아마 현상 유지라든가 오히려 소규모 감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증산은 못해도 그것도 사우디가 감산 가능성도 있다니까 지난번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뭐 안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조금 그 사실은 요 석유 산업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원래 그 한번 시추를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유정은 이게 완전히 다 뽑을 때까지는 절대 잠글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네. 이제 뭐 밸브를 잠가라라는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원유를 집유해 놓는 집유 터미널에서 나가는 밸브를 잠그라는 이야기지 네. 실제로 시추하는 건 시추공에서는 안 계속 되는구나.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한 6천에서 7천 기압 이상 엄청난 그 기압의 그 압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석유는 뽑아져 올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시추를 하고 거기에서 시추공으로 다시금 그 기름을 석유를 퍼낸다 그러면은 최소한 20년은 그냥 굴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도 더 파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우선 첫째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오펙 플러스는 내년에 이제 한 90만 배럴 정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뭐 더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상태에서 굳이 비록 지금 미국은 제발 사우디한테 너희 증산 좀 되라 쉽게 얘기해서 추가 시추를 해서 더 기름을 더 증산을 해라 그러는데 과연 앞으로 20년 동안 그 정말 고유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수 없다 보니까 그건 아무래도 좀 어려운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미국의 요청을 좀 거절을 하기 위해서 수요 위축의 전망을 지금까지 내놨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0만 배럴 정도의 공급 과잉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90만 일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일산 그죠 하루에. 네.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뭐 당장 지금 올해 유가가 문제인데 우리는 산유국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도 주가가 금요일에 오르다가 막판에 밀린 게 또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1을 잠궜다는 건데요. 이건 이제 G7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석유 제품의 일정 이상 값은 치르지 마. 가격 상한제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걸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가스를 중단했고 가스값은 뭐 당연히 오르고 또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 가스값은 바닥을 잡고 오히려 지금 네. 8달러대 정도 후반대에서 지금 계속 바닥을 잡고 네. 지금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으로 계속.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갈 전망이 있으려면 우선은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유럽이 어느 정도 감산에 대한 정확하게 감산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가스에 대해 가지고서 제재를 푸는 거 혹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무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협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지금 계속 난항을 겪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G7에서 그 원유 러시아 원유에 대한 프라이스 캡을 걸은 것이 아주 큰 좀 그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좀 많은 그 화를 돋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3일 정도만 잠글게 했던 것이 이제는 거의 뭐 한 이제는 무기한으로 연기가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니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마 이 8년 전에 최고가에 그 천연가스 12달러대까지 한번 찍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제유가하고 가스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망 한번 다시 해주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 천연가스는 지금부터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셰일 가스를 다시금 이제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셰일 가스는 일반적으로 그 셰일 오일을 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산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루에 한 1,100만 달러어치의 그 셰일 가스가 생성이 됐었는데 터미널이 없어서 그냥 소각해가지고 쉽게 해서 태워가지고 그냥 날려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여기에 대한 터미널이 이제 굉장히 재고가 부족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셰일 가스를 이제 그쪽으로 보내는 그 일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가스값도 오르고, 네, 그래서 생산성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셰일 가스 자체에 대한 그 생산 채상성도 굉장히 지금 좋아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EIA 자료를 보시게 되면 셰일 가스가 작년에 대비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14배 정도 지금 증가했다는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1월까지는 상당히 좀 그 고가스 그다음에 좀 횡보하는 유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연가스 값이 올라서 반도체 업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국내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어서 왜 가스 가격이랑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가스가 우선은 지금은 발전소에서 이제 가스 발전을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가스가 올라가면 이제 발전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아, 생산 단가 올라갈 수 있다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면 결국 이게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네. 이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독일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그렇게 그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한 비율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발전 비용의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에 따라 가장 그 타격을 받는 게 데이터 센터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는 데에 대해서도 그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거나 혹은 이게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인데 여기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인 게 이 서버용 디램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데이터의 입출력이 들어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버용 디램은 가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컴퓨터 디램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수요가 하락이 하면은 결국 메모리 업체의 수익 자체가 굉장히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에너지 가격이 쏘아 올리는 나비 효과가 반도체 업체까지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머니 원자재 시장 점검해봤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부담스러울 걸로 예측은 했지만 코스피까지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환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1371원까지 치솟고요. 코스닥은 조금 이내 밀렸었는데 코스닥은 1.3%까지 밀려가면서요. 예, 월요일장 분위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상당히 부담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이슈앤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에서 또 시장 동향과 함께 종목 전략들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